안녕하십니까. 의미를 열다 기록 경쟁력 강화 연구소의 하지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하나의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융합형 탐구 보고서 연구 노트. 자,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이 5과목이 사실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냥 그럴 것 같다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5과목을 하나의 탐구 보고서로 묶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연구노트, 중학생 탐구보고서 연구노트, 제목은 선거와 민주주의, 나의 한 표가 세상을 바꾼다입니다. 왜 갑자기 이 타이밍에서 선거와 민주주의를 우리가 탐구를 할 것인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2026년 6월 3일 전국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라고 하면 4년 뒤,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라고 하면 6년 뒤에 여러분들은 직접 투표장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선거가 뭔지, 투표율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선거 공약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요즘 말이 많은 딥페이크로 만든 가짜 선거 영상이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 제대로 배운 적 있나요? 이 연구노트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5개 교과로 나누어 탐구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선거를 국어로, 수학으로, 영어로, 과학으로, 역사로 다각도로 들여다보는 5일짜리 탐구인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4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4가지를. 자, 첫 번째, 이 연구노트가 어떤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지. 두 번째, 데이 1부터 데이 5까지 어떻게 활용하면 효과적인지. 세 번째, 이 탐구가 학교생활 기록 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네 번째, 이 방식으로 탐구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특히 교육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요, 중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3학년 학생들까지 모두가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학부모님과 여러 선생님께서도 참고가 될 내용이 있으니 반드시 함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페이지. 자, 5일 동안의 탐구 로드맵이 나옵니다. 이 표 하나가 이 노트 전체의 설계도거든요. 자, 데이 1부터 데이 2, 데이 3, 데이 4, 데이 5. 5일 동안의 탐구 로드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설계 원리가 독특해요. 일반적인 탐구 보고서는 한 가지 교과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이 노트는 다릅니다. 하루에 하나의 교과를 중심으로 탐구하되 그날 배운 내용이 반드시 다른 교과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연결의 중심에 선거와 민주주의라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각 데이는 3단계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자, 첫 번째 학습을 합니다. 해당 교과와 핵심 이론이 교과서 단원에 연결되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단계에서는요. 연계되는 것을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이 다른 교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요. 3단계 워크시트에서 학생이 직접 채워넣는 공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에 채워 넣어야 한단 말이에요. 즉 이것이 바로 탐구 보고서의 초안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 중요한 안내 한 개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022 개정교육과정
중학교 3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교과여도 다루는 단원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 연구노트는 두 교육과정을 모두 안내하고 있습니다. 각 대의 상단에 중1, 2용 단원과 중3용 단원을 따로 표시해 두었거든요. 자기 학년에 해당하는 단원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용 자체는 공통이기 때문에 어느 학년이든 이 노트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2 개정교육과정 적용하는 1, 2학년들,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3학년들에 대한 안내가 종합적으로 나와 있고 각 대의마다 위쪽에 상단에 다시 한 번 더 안내가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의별로 어떤 탐구를 하는지 한번 빠르게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의 1은 사회 한국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거권을 가지게 되었나?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대한민국에서 4.19 혁명, 5.18, 6월 민주항쟁, 민주화의 역사를 탐구합니다. 그날 배운 역사를 데이 2 국어에서 설득 텍스트로 분석하고 데이 3 수학에서 투표율 데이터로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데이 2에서 국어에서는 선거 공약은 나를 어떻게 설득하는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라고 하는 선거 공약문에 적용해보는 것을 해볼 것입니다. 실제 공약을 직접 분석하는 활동도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 2의 국어 활동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데이 3 수학에서는 선거를 수학으로만 읽으면 이라는 주제로 투표율 계산, 득표율, 여론조사의 오차의 범위, 즉 이러한 여러 가지 선거에 쓰이는 숫자와 관련된 활동을 해볼 건데 이 내용들은 중학교 수학에서 통계감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직접 계산하는 문제 3문제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에서 과학이거든요. 과학기술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가, 위협하는가. 그래서 전자투표, 그 다음 딥페이크, 그 다음 필터버블, 빅데이터와 같은 이야기들을 다루게 되는데 2022 개정과학에 STS 단어가 맞는 내용들입니다. 자, 데이터인프에서는 영어거든요. 그럼 다른 나라, 세계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선거를 치르느냐라는 주제로 호주의 일부 투표제, 뉴질랜드 16세 선거권, 영어 독해 신문들이 직접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5일의 마지막 한국보고서 조립하는 과정도 있거든요. 이렇게 5일이 지나면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부터 세계 비교까지 다른 효과의 눈으로 민주주의를 분석한 홍보보고서 한 편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별 활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대별 활용법은 3페이지를 보고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3페이지를 보실게요. 자, 데이원 활용팁입니다. 30페이지를 보면 한국 민주주의 역사가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민주주의 선거, 보통선거, 지방선거, 직선제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민주주의 선거의 역사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48년 7초에 50총 선거부터 2020년 18세 선거권까지의 이 흐름을 읽으면서 워크시트 1번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표를 채워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럼 연표는 교과서를 그냥 베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을 그냥 중국 베껴 적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기억에 있는 내용들을 끄집어내어 직접적으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모든 내용을 선생님이 말을 다 해주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4번 챕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4번 워크시트. 2026년 지방선거를 탐구 소재로 선택한 이유를 서술하는 건데 탐구 보고서에 이것이 탐구 보고서 서론의 초안이 됩니다. 내가 왜 이 탐구를 시작하게 되었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대의원에서는 서론을 쓰기 시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데이2 국어를 살펴볼게요. 자, 이 국어 워크시트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요소가 뭐냐면 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표가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효과적인 활동이 데이2의 워크시트, 이거랑 관련되어 있는 활동이 데이2의 워크시트 3번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드는 가상 동영물이거든요. 우리 학교나 동네 문제 하나를 골라서 직접 공약을 써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되게 막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를 하나씩 넣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니 오히려 쓸 내용들이 생길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저는 어떤 학교 학생으로서 하면 에토스, 우리 학교 화장실이 너무 낡아서 불편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라고 하면 파토스, 3년 내 전면 리모델링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로고스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데이3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의 내용을 풍부하게 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빠르게 데이3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데이3는 수학이거든요. 수학 파트에서 특히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 15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페이지. 자, 15페이지에 보시면 실제 지방선거 투표율 데이터가 표로 나와 있어요. 그 아래, 자, 같이 볼까요? 그 아래 문제가 몇 개 있어요? 3개가 존재하고 있죠. 직접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이 계산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120만 명 도시에서 투표율 50.9%면 투표자가 몇 명인지, 특정 후보의 득표율이 몇 %인지, 이걸 직접 손으로 계산을 해보면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숫자에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계산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수학, 데이2 수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활동을 선생님 요거라고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 워크시트 17페이지 두 번째 활동입니다. 1995년부터 2022년까지의 투표율 꺾은선 그래프를 직접 그려야 합니다. 여기서 그래프를 그리면서 2002년에는 왜 역대 최저였을까?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투표율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질문이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이 탐구의 본질인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시면 여론조사도 나옵니다. 여론조사. 자, 여론조사 오차범위 설명이 있는데 이걸 읽고 나면 뉴스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A 후보 51%, B 후보 49%라는 기사를 그냥 넘어가지 못하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 오차 범위가 겹치면 실제로 누가 앞선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선거를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데이4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과학입니다. 과학 파트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필터 버블 실험입니다. 필터 버블. 워크시트 2번에 있거든요. 자, 워크시트 2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버블 실험. 나의 SNS는 어떨까? 내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의 선거 관련 영상을 검색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러한 SNS가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부탁을 드려보세요. 왜냐? 우리가 그냥 SNS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탐구를 하기 위해서 SNS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흔쾌히 승낙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같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물론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직접 본인의 SNS, 자기가 사용하는 SNS에 실험해보는 건데 같은 검색어를 넣어도 사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알고리즘이 내 패턴을 학습해서 편향된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즉, STS, 즉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5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5는 영어거든요. 영어 파트에는 실제 영어 독해 지문이 2개가 들어있어요. 실제 영어 독해 지문이
개가 들어 있습니다. 요렇게 독해지문 1, 독해지문 2, 두 가지 독해지문이 들어 있거든요. 하나는 호주의 의무 투표제, 하나는 뉴질랜드의 16세 선거 연령 논쟁입니다. 중학생 수준에 맞는 단어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핵심 단어 해설도 앞에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 5까지, 데이 5까지 활동이 끝나면 5과목 연계가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데이 1에서 배운 한국의 18세 선거권 역사를 기억하면서 뉴질랜드 16세 논쟁을 읽으면 비교의 시각이 생길 것입니다. 데이 2에서 배운 설득 전략으로 영어 지문을 읽으면 영어 텍스트 분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탐구 보고서를, 종합적인 탐구 보고서를 얻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31페이지에 보시면 탐구 보고서 조립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게 데이 5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산출물을 얻기 위해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핵심 활동인 것이죠. 자, 서론은 데이 1 워크시트 4번, 이론적 배경 데이 2의 워크시트 4번, 데이 3의 워크시트 4번, 탐구 결과는 데이 1, 2, 3, 4, 5 전체 결론, 전체이고, 결론은 데이 5의 워크시트 4번. 이렇게 워크시트 번호와 보고서 섹션이 정확하게 매핑되어 있어요. 매칭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탐구 보고서를 써야 되지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시라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워크시트를 어디를 보세요, 어떤 활동을 참고하세요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 복종에 대해서 당부를 하나만 할게요. 보고서를 조립할 때 워크시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붙. 여러분들 컨트롤 C, 컨트롤 V 컴퓨터 사용할 때 문서 만들 때 컨트롤 C, 컨트롤 V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것을 다듬어서 연결하는 것과 그냥 붙이는 것은 아예 달라요. 워크시트는 완성된 글을 만들기 위한 재료, 초안일 뿐이거든요. 데이 5에서 우리가 그래서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그 초안들을 읽고 흐름 있게 연결하는 것이 마지막 작업인 것입니다. 이 흐름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이 많이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핑하는 내용까지도 설명서처럼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 복붙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탐구 보고서를 완성하는 워크시트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 탐구 보고서를 학교생활 기록부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학생부를 학교에서 담당 선생님이 직접 작성하는 공식 문서예요. 공식 문서예요. 선생님이 작성하는 공식 문서라고요. 이 탐구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학생부에 기재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담임 선생님과 협의를 하고 과제물이나 포트폴리오 형태로 제출하는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전제 위에서 이 탐구는 학생부의 3가지 영역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첫째,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 세특이라고 하죠. 5개 교과 각각의 세특에 이 탐구 내용이 들어갈 수 있고요. 둘째, 창의적 체험활동, 참체활동이라고 합니다. 자율활동, 진로활동에 기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유학기제, 자유환경제 활동에 활용하면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자, 셋째, 독서활동이 있습니다. 각 대의 참고 도서를 실제로 읽고 독서 기록을 남기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몇 가지 예시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 역사 세트 기재 예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적히는지. 한국의 지방선거를 주제로 한 5개 국가 통합탐구 보고서를 작성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화 과정을 단순 암기가 아닌 선거권 쟁취의 역사라는 관점으로 재구성한 각 사건의 구호와 선언문을 분석하며 민주주의가 시민의 능동적 참여로 만들어진 것임을 서술한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의 역사적 의미를 탐구하여 시민의식의 토대를 마련함.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가
어떻게 표현되어지는지, 우리 아이가 학부모님과 어떻게 더 잘나 보일 수 있는지를 탐구 보고서로 뽐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 우리 친구들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를 연계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 친구들 대부분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우리 1학년 친구들이 해당되는 내용일 건데,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는 자신의 진로 그리고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그 탐색 활동을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그냥 시험 안 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서 이 탐구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자유학기에는 집필시험이 없어요.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집필시험 없다고 해서 그냥 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보다 더 다양한 활동으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겨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탐구 체험 활동이 평가에 반영되거든요. 이 연구 노트를 5일 동안 진행하면서 완성된 탐구 보고서를 자유학기 활동 결과물로 제출하면 창의적 체험 활동에 풍부하게 기재될 수 있습니다. 자유학기가 아닌 시기에도 방학 중 자기주도 학습 프로젝트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개학 후에 담당 과목 선생님께 보고서를 제출해서 앞에서 말했던 교과 세특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낸다라고 해서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사전에 선생님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학교 때 이런 탐구의 경험을 쌓아두면 고등학교 가서 학교생활기록부를 관리하면 훨씬 효율적인 방법을 몸에 이미 익히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탐구 보고서를 쓰는 습관, 교과랑 연관하는 습관, 이게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탐구 보고서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교육적 효능이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교과 간에 연결하는 사고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국어, 영어, 수학, 교과를 연결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번 융합 탐구 보고서 활동으로 경험해 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실제로 우리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국어 따로, 수학 따로, 과학 따로 이렇게 배우고 있죠. 그런데 실제 세상의 문제는 한 교과만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방금 이 활동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선거라는 하나의 주제로 국어, 영어, 수학과 사회 5교과를 탐구하면서 수학의 통계가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데도 쓰이는구나. 국어에서 배운 설득 전략이 실제 광고에서 쓰이는구나. 이렇게 하는 내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이렇게 세상에서 쓰이는구나 라고 하는 연결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융합사고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민의식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됩니다. 선거를 공부하는 건 단순히 지식을 쌓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번 활동은 단순히 지식을 쌓으라고 하는 활동이 아닌 거예요. 사회구성면에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얻어낸 성공권이 왜 소중한지, 여론조사를 비판적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SNS 알고리즘이 내 판단을 어떻게 편향시키는지, 이런 걸 직접 탐구하면서 민주시민의 역량이 실질적으로 길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학생 여러분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민주시민교육입니다. 이 탐구가 민주시민교육을 실현시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쓰는 능력이 체계적으로 형성이 돼요. 이 노트는 모든 워크시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탐구 보고서의 특정 섹션으로 연결됩니다. 매일 쓰는 훈련이 반복이 되면 5일 동안 보고서를 조립할 때 보고서를 워크시트를 활동을 하겠죠. 쓰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지막 데이 5에서 보고서를 조립할 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중학교에서 이 훈련을 해두면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자기소개서나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쓰는 탐구 보고서 작성이 훨씬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트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도 있어요,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점.
자, 첫 번째, 노트의 내용을 그대로 베끼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노트의 내용을 그대로 베끼면 안 된다고. 진짜 제가 부탁할게요. 엄마가 빨리 하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빨리 하려고 그냥 베꼈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베끼지 마세요. 그거는 탐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1호트에 나온 사례 설명 이론은 모두 학교 교과에서 배우는 자료들입니다. 워크시트에는 반드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찾은 자료로 채워줘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5일 연속 하루에 한 교과씩 진행되는 게 이 노트의 설계 방식입니다. 한 번에 다 하는 거세요. 여러분들, 이번 연휴 때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하루에 한 개씩 이거를 하는 시간을 쓰면 내가 노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하루에 다 해놓고 나는 다 놀아야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설계한 탐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버리면요. 각 데이들마다 우리가 선생님들이 데이들마다 나누어 놓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연계 효과가 확 줄어듭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학생부 기재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담임선생님과 사전 협의하셔야 됩니다. 이 노트는 탐구활동의 도구이지 학생부 기재를 보자. 이건 또 우리 학생부에 무조건 이렇게 적어줄까? 이렇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용시키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됩니다. 자, 이로써 선생님이 이번 탐구활동, 융합탐구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정리해볼게요. 이 탐구노트는 중학생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5개 교과를 선거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키워드로 연결하여 5일 안에 탐구 보고서 한 편을 완성하도록 설계된 도구입니다. 역사로 선거권을 이해하고 국어로 공약을 분석하고 수학으로 선거율을 투표율을 계산하고 과학으로 미래 선거를 탐구하고 영어로 세계를 비교합니다. 자, 우리 보고서 우리 탐구활동 38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들. 민주주의는 투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이 탐구는 바로 그 비판적 사고와 참여의 첫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를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이 연구노트 PDF를 저장하고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천천히 읽어보세요. 둘, 39페이지 부록에서 내 학년에 해당되는 교육과정 칸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지금 우리 영상에서 보여지다시피 어떤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데이 1 워크시트 3번. 왜 선거권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을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노트에 써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적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선거는 어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몇 년 뒤에 직접 투표장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겠죠. 그날이 왔을 때 무엇을 보고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그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탐구보고서가 아주 이쁘게 잘 완성되길 응원하겠습니다.